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첨단 과학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응해 지난 7월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출범시켰습니다. 원천기술과 성장 동력 확보,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9주년 특집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저 바쁘신 일정에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제 개편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초에 많이 바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진짜 너무 바쁘네요. 예.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국회 또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예. 내부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밀려 있었던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또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 안에 회의도 많고 바깥에 또 회의 일정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예. 거기다가 요즘 이제 일과 시간이 일정이 꽉 차니까 새벽에 또 많이 불러내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예, 즐거운 일을 바쁘게 하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장관님은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장관직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현장과의 소통이라든가 현장 행정 중시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제 답이 있죠. 예. 가급적이면 이제 일단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여러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만나고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답을 찾으려 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 하고 그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또 관련되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뭐 이렇게 예. 해서 결론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하셨고 또 뭐 우리나라 1세대 CIO 또 정부 연구기관 뭐 현장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실제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업무를 보시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셨던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또 정부 부처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죠. 기업은 예. 잘 아시는 대로 성장을 계속해야 되고 또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은 국민의 또 국가를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재원을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게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먼 미래에 대한 준비하는 가치들이 틀립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 경험했다는 거 잘 아시는 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일컫는 프로그램 코딩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 코딩하는 대상이 뭐냐면 기업의 업무들이잖아요. 예. 뭐 인사 업무를 옛날엔 전산하라 그랬는데 또 회계 업무를 전산화하고 원가, 영업, 마케팅 다양한 업무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걸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IT 쪽의 전문가로 이렇게 가면서 아울러서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의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양쪽을 겸하게 되니까 우리 업무를 왜 이렇게 하지? 이런 IT 기술을 쓰면 훨씬 더 빨라지고 정확하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CIO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CIO라는 걸 잘 아시는 대로 이제 CEO는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고 CTO라는 것은 기술을 다루는 또 CFO라는 것은 돈에 대한 걸 책임을 맡고 있고 CIO는 그 정보 기술을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어떻게 보면 첫 CIO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IT 전문가에서
CIO의 길을 가면서 또 임원의 길을 가고 예. 경영자의 길을 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업에서 그런 것을 쭉 했던 게 공조직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소프트웨어 진흥원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을 할 거냐. 그건 이제 기업의 이 경험과 기업의 시각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다시 또 기업으로 나왔다가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이런 쭉 흘러온 길을 보면 분명한 것은 기업에서의 현장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또 정부 조직의 그런 기업의 경험과 기업의 어떤 그 산업이란 측면 그런 것을 적용하고 하는데 굉장한 새로운 또 시각에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기대가 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 이제 간판을 바꿔다른 부서에 또 신정부의 첫 장관 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책의 큰 줄기는 좀 어떻게 잡고 계시겠죠? 지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차관 조직이 하나 더 늘었죠. 그게 과학기술혁신본부인데 조직이 더 커지면서 늘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R&D 관련한 예산 규모가 한 19조 5천 정도 됩니다. GDP 대비해서도 세계에서 한 2위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총괄해서 소위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직이 오히려 하나 커졌죠. 그런데 이제 과거 정부에 했던 일을 단절하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미래창조라 하는 게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지만은 조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흘렀지 않냐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꾼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신정부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게 일자리라는 거하고 또 미래의 어떤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해준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과학기술과 ICT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그걸 가능케 해주는 소위 이네이블러 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걸 견인해주는 드라이버 역할로서의 과학기술과 ICT를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힘을 받아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을 이끌어달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하면 상당히 구체화되잖아요.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이 부처가 뭘 하는 데구나 명확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꿨지 과거에 흘러오는 것을 명칭 바뀌었다 해서 단절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안아서 더 잘 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현 정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명칭을 바꿔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실체가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앞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라 그럴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것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삶 중에서는 이제 안전한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좀 그 4차 산업이라 그러듯이 산업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기 때문에 그 스콥,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잡되 실제 이행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후세대까지 이렇게 멀리 해줘야 될 일들을 스코프는 크게 잡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하자는데 좀 예. 방점을 찍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일자리와 또 먹거리라는 측면에 다 연결이 돼서 그 시각적이 됐든 뭐가 됐든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의 과제 중심으로 아마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장관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 구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그 아주 재미있는 타스크포스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TF의 이름이 아직도 왜 하는 겁니다. 아직도 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왜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소프트웨어를 기피하느냐? 아직도 왜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를 죗값을 안 주느냐? 아직도 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월화수목 금금금 3D 업종이다, 4D 업종이라 그러느냐? 아직도 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부자가 안 나오느냐? 예. 그래서 아직도 왜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깊이 뭐가 문제인지 솔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자. 예.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솔직해지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강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실행 의지가 문제였고 우리가 이 문제 인식에 대한 솔직함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TF를 지금 시작을 했고 상당한 부분에 변화가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좀 보도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의 조력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과 ICT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특히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만 몰두하게끔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연구자 중심이라 하면서 연구자들이 과제를 이렇게 따기 위해서 막 다녀야 되고 또 수주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그 평가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예. 서류 작성에 이런 등등이 연구에 몰두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좀 바꿔주자 하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로 실제 바꿔주자. 그렇게 하고 연구자들의 꼭 성공률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연구 과제를 하는 과정에 여러 과정상에 이 산출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을 지식 자산화해서 빅데이터에 담고 그 담아진 것이 빅데이터 속에서 서로 융합이 되고 그게 공유가 되어지고 예. 필요한 쪽에 또 활용이 되어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이 또 지식이 생성되고 그래서 너무 연구자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과정을 좀 중시하자 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연구자가 거기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그 조력자가 되어주자. 정부가 할 일이 그런 일이지 않느냐. 예.
역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의 그 생각이 깊게 담긴 뭐 그런 예, 정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이제 통신비, 뭐 워낙 이슈들이 많이 돼서 소상하게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장관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그러니까 이제 단말기 지원금 받지 않는 경우 이제 할인해준 폭을 20%에서 25%로 5%더 올렸죠. 그거 지금 뭐 진행 상황, 뭐 사실 성과를 판단하기엔 좀 이릅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통신비의 경감이라는 것은 그 문재인 정부의 또 공약 중에 하나였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계비 중에 핵심적인 게 뭐 교육비, 또 주거비, 의료비, 또 통신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통신비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경감해 주자는 취지의 공약인데, 이번에 했던 거는 그 중에 첫 단계로서 말씀하신 선택약정 할인을 기존 20% 해준 것을 5% 더 해주고, 또 기존 생계곤란자들에 대해서 11,000원을 이렇게 할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것을 65세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추가적으로 11,000원을 더 해주게 됩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그게 통신 3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치면 한 1조 5천억 정도 1조 추정됩니다. 예, 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통신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받아들여 주셨고 참 감사하죠.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부의 시작이지만은 또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시간이 조금 몇 개월 걸렸거든요. 예. 또 참아주셔서 감사도 드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시민사회단체와 통신회사와 또 정부가 같이 사회적인 이 논의기구를 만듭니다. 통신비의 경감을 위한. 그 중에 보편요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2만 원대의 요금으로 한 200분 정도의 그 무료로 전화를 예. 쓰고, 또 데이터는 한 1기가 정도, 이걸 한 2만 원대에 예. 하도록 하자는 거와, 그 다음에 단말기를 완전히 이 제조회사로부터 분리해서, 단말기 자급제. 그게 단말기 자급제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 이제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어쨌든 국민들의 통신 비용을 경감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방향에서 가는데, 한 가지 조금 덧붙이고 예.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통신비의 요금 체계가 전화요금 중심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 2월 9일 날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 예. ICT 올림픽입니다. 거기에 5G, 즉 5세대의 이 통신이 시범 적용이 되어지는데, 현재 4세대 LTE보다 한 20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이걸 상용화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5G가 상용화되어지면은 그 빨라지는 통신 바탕 위에서 실질적으로 사물 인터넷 세상이 열리게 되는 시발입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단말기들이, 전화기뿐만 아니라 TV, 자동차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이른바 사물 인터넷 시대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열리는 초연결 시대로 예, 들어가는데, 초연결 시대.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통신요금 체계가 전화요금 받는 위주에서 데이터 요금, 서비스 요금을 받는 체제로 급격하게 이동이 될 거니까, 그 과정에 아마 통신비의 경감도 그거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다양하게 빨리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평창 올림픽이 중요한 또 계기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평창 올림픽 선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큰 행사, 이번 정부의 첫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일 수 있는데 이게 부밍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ICT 올림픽으로 볼거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꼭 오셔서 되게 11월서부터 그런 볼거리가 오픈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 가시고 이럴 때 꼭 평창에 들르셔서 그런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5G로 구현하는 그런 걸 체험해보고 평창 올림픽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표도 많이 싸주시고 많이 오십시오. 예,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장관이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민간에 계셨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 들어오셔 보시면은 이제 조직 문화, 지금까지 업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좀 다르게 느끼시고 또 불편하신 부분도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혁신 또 아무래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제가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민간 쪽에 주로 이제 ICT를 활용한 경영 혁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민간의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 부처에 좀 옮겨놔서 또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우리의 역할을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뭐 강압적인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심으려 합니다. 그거는 자발적이라 해야 되고 또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직도 외라는 TF도 있습니다만은 사이다 같은 또 사이다라는 이름의 TF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 주로 한 70% 정도의 자료 만들고 하는 일들을 대폭 줄이고 오히려 한 70%의 일을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에 쫓아다니고 이런 쪽에 일을 한 70%하고 자료 만들고 이런 거는 한 20, 30%를 획기적으로 줄이자. 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부터 한 페이지 보고 받기로 했고 간부들 공유회의 하는 경우에는 종이를 못 들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만 들고 들어와서 그렇게 공유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자료 만들기 위해서 나오지 말도록 하고 충분히 쉬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도록 하고 그것도 또 회의 문화도 바꾸고 일종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가는 한 단계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8개 정도의 TF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혁신을 선도하는 부서답습니다.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좀 고달프잖아요. 껍질을 속껍질까지 벗기는 고통 이런 인식이 강한데 저는 혁신이라는 말보다도 좀 재밌게 우리가 지금 변화에 맞게끔 재밌게 좀 바꿔보자. 조직 문화도 나도 뭐 그런 측면에서 변화. 장관님 대답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는 재미있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요약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요. 장관님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입니다. 근데 미래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일 또 미래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은 결국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상상력, 창의성이 덧붙여져서 지속적으로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중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다. 그런 사명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정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선두권에 진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퍼스트 무버로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잘 끌어주고 기업들이 분발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길 응원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출연해 주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감사합니다.